안녕하세요. orlando 킴입니다. 오늘 또 시황 분석과 더불어서 종목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다우는 0.58% 하락했고 나스닥은 0.28% 상승, S&P 100이 0.03% 상승했고 러셀이 1.85% 하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나스닥이 올라가고 다우가 좀 떨어졌고 러셀이 많이 올라왔는데 그에 따른 좀 차익 매물이 많이 나왔던 하루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장 자체가 좀 러셀에서 다시 이쪽으로 좀 자금이 또 움직이는 거 아니겠는가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많이 빠진 것들이 올라오고 있고 또 당분간 많이 올라갔던 것은 조금은 조정을 받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하루 동안 맵을 보시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 테크놀로지 있죠. 아무 기술주 중심으로 좀 많이 반등이 됐는데 그 중에서도 안 갔던 종목들이 있죠. 마소라든지 아니면 메타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고 자, 아마 좀 빠졌던 종목들이 조금씩 반등이 됐다. 자, 팔란티어도 마찬가지죠. 자, 그 다음 넷플릭스 많이 하락했던 것이 단 반발 매수세가 들어왔다. 자, 가장 안 좋아서 인텔이 있죠. 인텔은 가이던스가 안 좋아가지고 실적 발표를 했는데 자, 그로 인해서 7%나 하락이 됐다. 자, 엔비디아는 좀 상승을 했는데 자, 그는 중국에 대한 수입 규제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상승은 했지만은 뭐 큰 폭의 상승은 아니었다. 그래서 AMD 이런 것들이 좀 아무래도 반사작용을 얻겠죠. 인텔에 대해서 자, 그렇게 형성이 됐고 그다음 은행주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하락을 했는데 자, 특별히 JP 모건이 아무래도 소송을 당하면서 자, 트럼프한테다가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불리하게 좀 작용이 되지 않았나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산업재도 약간 일단 좀 주춤거렸는데 자, 이제 GE 에어로스페이스가 일단 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자, 그에 따라서 아직까지도 그걸 갖다 만회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들 뭐 크게 나쁜 건 아닌데 그래도 이익이 많이 발생이 안 돼서 약간 하락되고 있고 캐터필라도 좀 많이 떨어졌죠. 이런 것들이 산업재에서 좀 안 좋게 작용이 됐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일단은 시장이 매기가 나스닥으로 중심으로 돌았는데 많이 빠졌던 종목으로 장이 조금은 올라갔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루 동안의 퍼포먼스를 보시게 되면 11개 섹터 중에서 한 6개 종목은 올라갔다는 거죠. 6개 섹터가 올라갔고 나머지 한 4개 섹터가 좀 내려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쁘지가 않죠. 한 개 정도는 보합을 이뤘고 그래서 안 갔던 종목을 본다면 유틸리티, 헬스, 그 다음에 인더스트리얼, 그 다음에 파이낸셜 옛날에 많이 갔던 종목이 좀 쉬고 있다는 거겠죠. 대신에 기술주라든지 자, 컨슈머 디펜스, 그 다음 에너지라든지 그 다음 컨슈머 시클링들 있죠. 안 갔던 종목들이 좀 올라가는 모양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왔다 갔다 하면서 장이 상승세가 연출이 되고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실천을 돌파하려면 시간은 좀 걸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S&P 500의 주봉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20주선 있죠. 이걸 닫고 계속해서 올라가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하락세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스토캐스트 이런 것들 위에다가 엎어버리죠. 누워버린다는 겁니다. 정말 주가는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안 맞다는 겁니다. 현재로서는 이렇게 달릴 때는 요건 추세 추종이기 때문에 이거하고는 안 맞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계속해서 추세가 달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가장 중요한 것은 7천을 돌파해야 되는데 7천을 돌파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죠. 좀 시간은 걸리겠고 자, 다음 주에 있으려면 실적 발표 그런 데서 어느 정도 좀 일단 이제 가이던스 렌드들이 좋아지면은 돌파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 그걸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무래도 자, 이번 주 다음 주가 되지 않겠는가. 조금은 다음 주 실적을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 실적이 이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많이 내려와서 안 좋은데 기대치가 없을 때 도리어 더 반등할 수가 있겠죠. 다음부터는 더 좋아진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아무래도 주가는 기대치를 반영하니까 자, 그런 것들 반영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자, 다우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올라와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십자도치로서 조금 눌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나스닥도 좀 내려갔던 것이 다시금 반대하면서 20주선에 올라타고 있죠. 그래서 옆으로 눕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모습에서는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런 모양이 되고 있죠. 그래서 박스권이 형성되면서 요 라인들을 갖다 돌파하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시간은 좀 걸리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죠. 자, 러셀은 많이 올라갔을 어느 정도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이 상승세에 있는데 아무래도 7천을 갖다 강하게 돌파하기 위해서 어떤 트리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기다리고 있는 장세가 이번 주 장세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10년물 금리 한번 보겠습니다. 주봉으로 봤을 때 그나마 일단 4.3을 돌파하지 않고 있고 다행이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일단 좀 내려왔다. 그거 자체가 아무래도 제페니스에는 10년물 금리가 약간 일단은 좀 주춤거렸죠. 많이 올라갔다가 그래서 어느 정도 조정받고 있어서 다행인데 자, 계속해서 4% 이런 것들을 돌파할지는 우리가 계속 체킹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자, 그거 내려서 아직도 30년물도 자, 5%까지는 돌파 안 했는데 4.8까지 와 있는 상태다. 그래서 금리가 그렇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것이 조금은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빅스 주식은 15를 넘어서 16까지 올라갔다가 20을 돌파했죠. 했다가 다시금 내려와 있는 가운데 있고 조금 안정을 찾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올라갔던 것은 뭐 다른 것보다는 지금 이제 금하고 은이겠죠. 자, 금이 한 주 동안 엄청나게 올라갔고 자, 은은 한 주 동안 더 많이 올라갔죠.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금과 은이 계속해서 달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좀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한번 조정받을 만한데, 조정 없이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야 된다. 신규 진입하실 분들한테는 좀 조심하시고, 좀 기다렸다 보면 또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냥 그럴 때 담아가면 되니까 좀 기다리자. 포모에서 할 필요는 없이 좀 기다리시면은 충분히 그런 자리가 옵니다. 이런 자리가 오니까 조금 더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골드도 마찬가지고, 그때 좀 내려오면은 담아야지, 지금 올라가고 있을 때는 담을 때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달러 지수는 좀 많이 하락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골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다 보니까 안전자산인지 이런 것들이 달러 지수가 좀 많이 하락되는 모양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물론 약달러도 있겠지만은 달러가 어느 정도 일단은 위상을 지켜줘야 되는데 달러가 위상을 지켜주지 못하고 지금 골드로 다 자금들이 모여가고 있죠. 그런 것들이 현재 모습이다. 트럼프 집권하에 일어났던 일들은 달러 지수는 계속해서 진짜 하락이 되고 있고 골드 지수는 계속해서 상승이 되고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것이 트럼프 집권하에서 일어났던 지금 이제 1년 후에 1년 동안의 일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달러 위상이 좀 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어느 정도는 일단은 골드로서 한 5에서 10%는 갖고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S&P 500의 지수가 지금 이제 6월달 이후부터 시작해가지고 2주 연속으로 좀 하락세를 기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오래간만에 2주 연속 하락했으니까 뭐 다음 주는 좀 반등이 있지 않겠는가 해서 그렇게도 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조금은 1월달 들어서 계속해서 약세들이 많이 일어났다. 뭐 트럼프의 지금 여러 가지 뭐 근란대 이런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주가 자체가 좀 많이 빠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다우지수가 좀 하락했는데 그 이유는 골드만삭스하고 캐터필러 주가가 좀 하락하면서 다우지수에 좀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두 종목이 조금은 하락세를 견인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하락 출발했던 이유는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는 인텔 때문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인텔의 가이던스가 2016년도 1분기 가이던스가 모두 다 미스를 기록하면서 또한 그로스 마진 역시도 좀 YOY 기준으로 좀 떨어지는 모양이 있었죠. 이런 것들이 미스가 아무래도 시장이 조금은 하락세를 먼저 가져왔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다음 주부터 대형주들의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상승세를 갖다가 증시가 보일 수 있는 것은 다음 주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그래서 향후 전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M7 중에서 네 곳이 실적을 발표하죠. 그래서 메타, 마소, 테슬라, 애플 요 네 곳이 발표를 하는데 전망이 그렇게 밝지는 않다는 겁니다. 2020년도 초에 이들 대부분의 기업들이 실적 부진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래전부터 좀 압박을 받아왔다는 거겠죠. 그래서 마소 같은 경우는 52주 최저가 대비해서 18% 이상, 애플은 13%, 테슬라는 10% 이상이 하락이 돼 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이러한 실적 부진이 오히려 기회로 작용되면서 대형주들이 기대에 부응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단순히 최근 분기의 견조한 실적뿐만 아니라 향후 전망에 대한 기대치 충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죠.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좋을 일만 남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소 부진한 상태로 진입하는 경우는 기대치가 낮다는 겁니다. 그래서 몇몇 대형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서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좀 들어갈 수 있고 기대치도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상승 가능성이 많이 있다. 그래서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주식을 조금씩 매수했는데 더 큰 규모를 투자하기 전에 주가 하락을 기다리고 있다. 좀 더 빠지면은 많이 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애플 주식 이런 것들도 아무래도 좀 주의해야 할 그런 종목들이 되지 않겠는가.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P 500의 기업들 중에서 팩셋에 따르면은 4분기에 한 8% 정도의 평균 수익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 26%의 평균 성장률을 보고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정보 관련 주식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IT는 훨씬 더 많은 일단 성장률이 많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률이 많으니까 밸류에이션을 좀 많이 주고 있죠. 자, 먼저 경제 지표 한번 보겠습니다. S&P 글로벌 서비스 PMI 지수 있죠. 52.9를 예측했는데 52.5로 나왔기 때문에 약간 적게 나왔지만 뭐 비슷하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S&P보다는 이게 더 중요합니다. ISM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ISM의 제조 관리 지수 이런 것들은 반드시 한번 체킹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S&P보다는 이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고, S&P 같은 경우는 구매자 관리 지수죠. 51.9인데 51.9로서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차트를 한번 보시면 2025년도부터 시작해서 약간 올라가고 있죠. 올라는 가고 있는데 뭐 50 이상이 있으니까, 자, 그렇다고 해서 뭐 급격하게 좋아진다 그런 모양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약간은 올라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효력은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보게 되면 S&P에게 따르면 경제가 냉각 조짐을 보이고 있다. 관세는 여전히 성장과 고용에 부담을 주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인들의 대부분을 고용하고 있는 서비스 중심기업들, 은행, 소매업체, 병원 이런 것들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1월 동안 거의 변동은 없었다는 거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세로 인해서 지속적인 압박 때문에 성장세는 둔화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S&P 500의 글로벌 PMI 지수 이런 것들이 50을 넘는 수치는 여전히 경제가 좀 확장 중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말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큰 진전이 없었다. 그 이유는 높은 미국의 관세, 비용, 그리고 상품과 서비스 수요의 약화 이런 게 직면해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인플레이션과 구매력은 기업들 사이에서 여전히 광범위한 우려 사항이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특별히 향후 매출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인 신규 주문은 2025년도 말에서 약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후에 1월에 좀 반등을 했다. 그럼에도 전반적인 주문량은 여전히 부진해 있다. 특히 서비스 기업들은 더욱더 그러다 별로 안 좋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럼에도 제조업체들은 약간의 상대적으로 개선된 모습을 보였는데, 자, 철강과 같은 보호산업을 제외하면은 제조업체 역시도 관세로 인한 타격이 가장 컸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좋은 모양은 아니었고, 고용은 거의 증가하지 않았고,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아무래도 우려되는 요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볼 때 미국 경제는 지난 봄과 여름에 과열된 성장률을 따라잡기는 좀 어렵다. 그러면서 하반기로 갈수록 조금은 사업이 회복되지 않겠는가. 특별히 매출의 증가, 금리 인하, 정부 지출 확대, 그리고 많은 기업들을 부유하게 만드는 시장, 주시장의 호황 이런 것들로부터 이익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관세와 정치적인 혼란에 대해서 지속적인 우려로 인해서 투자 신뢰도는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새해 들어서 경기 확장 속도가 가을에 나타났던 더 빠른 속도에 비해서는 둔화되었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물론 이런 것들이 있긴 있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것은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근데 하반기로 갈수록 아무래도 경기 부양을 좀 할 것이기 때문에 좀 좋아지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겠죠. 자, 미시간대 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1년 동안 인플레이션 기대치 있죠. 4.2에서 4.0으로서 조금은 떨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미시간의 소비자 기대지수 있죠. 요거는 55에서 57로서 약간 좋아졌다. 그 다음에 센티멘트 심리지수도 54에서 56.4로서 조금은 좋아지는 모양이 있었고, 5년 동안 인플레이션 기대치는 3.4에서 3.3으로서 약간 떨어졌다면 전반적으로 크게 변화는 없었고 약간씩은 좋아지는 모양이 있다. 그러면 등락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뭐 크게 차이는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인플레이션의 불확실성이 있죠. 그 조금은 다운됐지만 그러면도 아직까지는 높은 수준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아직까지도 사람들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높은 가운데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피부에 와닿는 것은 물가가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요 차트를 보시면 요거는 퍼스널 인감이 있죠. 요거는 일단 개인 소득입니다. 개인 소득이 한 요 정도 되고 있고 약간씩은 뭐 줄어들고 있는데 크게 줄어든 것은 없겠고, 제 그에 반해서 개인 소비 지출이 있죠. 자, 요거 자체도 조금씩은 늘어나고 있으니까 자, 소득이 아무래도 소비에 비해서 조금은 많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를 계속해서 하고 있죠. 그러니까 소비를 계속해서 한다는 말은 경기가 완전히 꺾였다 이렇게 보기는 힘든 모양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역대 최대 규모의 방산기업이 IPO를 해서 데뷔전에서 급등을 했다는 겁니다. 물론 유로존에 있기 때문에 조금은 미국하고 약간 거리감은 있지만 그래도 7월 8월에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뭐 지금 스페이스X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 거의 다가 방산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지금 이제 뛰고 있다는 것은 아무래도 자, 미국 시장도 가지 않겠는가. 자, 그 이유는 트럼프의 또 10월 달, 11월 달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때 모아가지고 같이 일단 좀 띄울 수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암스테르담 증시의 데뷔전에서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CGS로 알려진 회사죠. 프라하에 본사를 두고 있고 2022년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반응이 힘입어서 호조로 보이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한 256유로, 즉 290억 달러 정도의 기업 가치를 지닌 기업인데 주가가 25유로에서 33유로까지 급등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때 방산이 아무래도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외국인들의 미국의 국채 보유량을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올라가는 모양이 있죠. 자, 이런 모양이 있으니까 자, 아무래도 트럼프가 유럽에 대해서 약간 걱정하고 있는 모양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 사주지 않고 갖고 있는 국채를 털게 되면은 금리는 또 많이 올라가겠죠. 금리가 올라가니까 시장 자체가 폭락하겠죠. 자, 그런 것들은 조금 트럼프가 걱정하는 것이 이런 것들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외국인들의 지금 US 트레저리 조금씩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은 가격이 마침내 온스당에 100달러를 돌파했는데 일부 전문가들은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더 올라갈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3월 인도부는 선물에서 코맥스에서 장중 고가인 지금 107.7달러를 기록한 후에 100.64달러로 장 마감하면서 4.4%를 상승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이번 달에도 42% 상승했죠. 그래서 1979년 12월 이후부터 시작해서 최고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은가격 상승의 주요 원동력은 공급의 부족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5년 연속 공급의 부족이 발생하는 해가 된 것이 2025년도까지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은이 계속해서 수요가 부족하죠. 수요가 부족한 데다가 계속해서 전쟁을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지정학적 문제, 그 다음에 수요 공급의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얽혀서 계속해서 가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은 가격이 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은은 기금속이죠. 자, 거기다가 산업용 금속이라는 겁니다. 이런 특성 두 가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급량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들. 이러한 이유로 많은 투자가들이 은 가격의 추가 상승의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고, 은과 금 비율의 하락과 강산주 지수 이런 것들의 급등을 고려해 볼 때 시장은 은 가격의 상승세의 끝보다는 시작 단계에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금은 비율과 이런 것들의 상대적 가치를 나타내고 있는데 보통 한 10배 정도, 10대 1 정도로 보고 있는데, 자, 그렇다 앞으로도 더 갈 수가 있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이 은 가격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특별히 은 가격 같은 경우는 놀라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하락이나 행보가 됐을 때마다 빠르게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 그래서 2020년 1월 달에 그 70불 정도 했던 것이 벌써 100불을 넘어가는 그런 입장이 있죠. 그러니까 하락 때마다 바로바로 일단 사람들이 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은 결론은 공급량이 부족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은 가격 자체가 지금 이제 안전자산 수요와 더불어서 금리 인하 등의 여러 가지 요인에 힘입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가장 큰 폭의 상승세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은 단기적인 공급 부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은 가격이 얼마나 더 오를지 또 현재 사상 최고의 수준을 얼마나 더 오래 유지할지는 예측하기 힘들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급이 시장의 가장 큰 제약 요건으로 작용이 되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은 훨씬 더 비싼 금의 대안으로서 주목받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래서 금 가격이 올라가는 한은 같이 따라가서 올라가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대신에 속도는 훨씬 더 은이 빠를 수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금 가격이 많은 사람들에게 너무 비싸지게 되면 은으로 좀 아무래도 기금속에 투자할 수 있는 붐이 있기 때문에 접근하기 쉬운 방법으로 은 쪽으로 몰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별히 은 가격에 대해서는 2016년 $120 정도를 잠재적인 목표치로 보고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상승세를 이끈 요인들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가는데 안전자산의 매력 자체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뭐 계속해서 이런 현상이 트럼프 끝날 때까지는 일어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변동성이 매우 클 것으로 경고되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는 일일 가동 변동폭이 10% 이상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그래서 가격이 높을수록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은 은의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다. 요 사람은 120불 정도로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금이 유일한 안전자산인 이유와 더불어서 비트코인이나 채권은 어떤지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다음 요 차트를 보면서 금이 가장 선호하는 안전자산이 됐다는 거겠죠. 그래서 트럼프가 일단 그린란드에 대해서 무력 시위를 벌인 이후에 유일하게 상승한 지수는 바로 이 지수, 참 금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급격하게 혼란스러울 때 금만 뛰었고 S&P 500도 당연히 뭐 주식이니까 하락하겠죠. 그래서 비트코인은 더 많이 하락했고, 자, 그와 더불어서 20년물 지금 이제 장기채 역시도 TLT 이런 것들도 많이 하락을 했죠. 자, 그런 가운데 있때 원래는 이것이 한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좀 믿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또 결론은 그냥 금밖에 없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 모습이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조금 아직까지는 안전자산으로 보기 상당히 힘들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역사적으로 변동성이 금보다는 4배 이상 많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아직까지 짧은 역사 동안에 아마 60% 이상이 하락한 경우가 6번이나 있었다. 자, 그래서 위험 회피형 안전자산이기보다는 위험 선호형 자산이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이번에 그린란드 위협에 대해서도 금과 비트코인의 상반된 반응에는 놀라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 이유는 아무래도 비트코인 특성 때문에 아무래도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그런 안전자산에서 금을 대체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금보다는 비트코인보다는 금 쪽에 투자를 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엔비디아가 중국에서 성과를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급등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 베이징 정부가 핵심 사업인 중국에서의 대형 고객사에 대한 판매를 허용할 것이다. 그런 보고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는 중국 사업이 안정적일 것이다. 그렇게 기대한 투자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아무래도 주가가 올라가는데 좀 시간이 걸리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엔비디아 주가는 중국 정부가 중국의 대기업에 대해서 엔비디아의 직구매를 승인했다. 그런 보도가 나온 후에 한 1.4% 정도 상승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정학적 불안정성 때문에 중국 매출을 무제한 콜옵션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투자자들은 중국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것을 더 선호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특별히 중국은 반도체 기술에서 미국을 따라잡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국내 반도체 구매를 장려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극히 극소수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다들 인식하고 있으니까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않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엔비디아는 중국 매출에 대해서 잠재적 매출 갖다 연간 500억 달러 정도로 추산해 오고 있는데, 자, 가장 중요한 것은 향후에 중국의 매출이 안정적이고 확실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은 투자자들에게는 공짜 콜옵션과 같은 존재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뭐 되든 안 되든 상관이 없다는 거겠죠. 자, 그로 인해서 지금 이제 시장이 그렇게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근데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엔비디아가 중국에서 H200의 칩을 승인받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승인이 언제든지 취소될 수 있기 때문에 사업 모델링 과정이 훨씬 더 복잡해진다. 그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가 돼가지고 돈을 받는 순간까지도 모르기 때문에 사업에 지금 리스크가 크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베이징이 중국 기업들이 국산 반도체를 구매하도록 장려할 것이라는 점이고, 아무래도 중국 정부는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자국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자국산 반도체, 인공지능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요런 점 때문에 지금 이제 아무래도 이제 된다 하더라도 좀 불안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특별히 아무래도 중국이 이런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또 회의적이라는 겁니다.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 중국은 뒤처져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최첨단의 하드웨어를 생산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좀 아이러니한데 중국 정부의 마음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이걸 갖다가 고려하지 않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JP모건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중간 선거를 앞두고 저가 소비를 촉진할 것이다. 그렇게 전망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이런 관련 주식들이 수혜를 밀 것이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이 말은 좀 맞는 타당한 이야기가 되지 않겠나. 중간 선거를 일단 앞당겨 왔으니까 그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JP모건에 따르면 저소득층 소비자들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들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도 이익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다른 것보다는 백악관이 현재 주택의 구매력 이런 노력까지 지금까지는 영향을 못 미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 선거를 앞두고는 이 분야에서 노력이 강화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정책의 결정의 방향이 가격 부담 완화로 전환되면서 중간 선거를 앞두고 가치지향적인 주제로 선호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가장 중요한 것은 높은 인플레이션에 시달려온 저가 소비자층의 수요에 민감한 주식을 선호하는 그런 전술적인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에 따라서 크고 아름다운 법안, 휘발유 가격의 하락, 그 다음에 신용카드 금리의 일시적인 제한, 금융기관의 주택 매입을 막는 조치, 이런 것들이 물가 안정에 초점을 맞춘 그의 정책으로 해석이 되고 있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저소득층 관련된 소비자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을 우리가 봐야 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런 회사들을 한번 볼 것 같으면 사우스웨스트도 있고, 그 다음에 초이스 호텔도 있고, 브링턴 스토어도 있고, 그 다음 달러트리, 그 다음 달러 제너럴, 월마트, 시티, 그 다음 웨스턴 유니언, 그 다음에 업스타트, 뭐 브레드 파이낸셜 이렇게 다 있죠. 다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사우스웨스트도 괜찮은 것 같고, 그 다음 달러트리 앤드 달러 제너럴 이런 것도 아무리 저소득하고 깊이 관련된 거죠. CD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업종들은 우리 한번 체킹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달러트리하고 달러제너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평균 여기를 본다면 달러제너럴 매수, 그래서 달러트리는 보유, 그래서 달러제너럴이 좀 낫겠죠. 그래서 달러제너럴 이런 것들 한번 투자하시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또한 JP모건은 하반기 성장의 가속화에 대해서 확신을 바탕으로 소비재 관련 주식에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했다 그렇게 밝히고 있는데, 이 소비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JP모건 같은 매출의 성장세의 개선과 이익률 확대로 인해서 프록터 앤 갬블의 주가를 상승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그로 인해서 지금 이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 12개월 목표가를 갖다가 157달러에서 165달러로서 상향 조정하겠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이유는 아무래도 회사가 유기적인 매출의 성장을 가속하고 중기적으로 마진을 개선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과거 밸류에이션의 배수로 재평가될 가능성이 높겠고, 자, 특별히 이번에 일단 실적 발표 때 긍정적인 어조가 2분기에 유기적 매출의 성장을 이용해서 하반기에는 2에서 3%까지 개선될 것이다. 자, 그런 확신을 주었다는 거겠죠. 또 미국 외외 시장에서도 유기적인 매출 성장률이 3% 정도 증가돼서 전반적으로 성장세가 일치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때문에 주가는 좀 더 올라가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죠. 자, 그래서 P&G 적정 주가 한번 보겠습니다. 2027년도죠. EPS가 7.32 정도 되고 있습니다. 회사가 좋은 회사니까 성장률은 많이 없죠. 그래서 7.32. 자, 거기다 밸류에이션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밸류에이션을 보게 되면은 지금 P 레이쇼 봤을 때 포월 기준으로 한 지금 16배수 정도 나오고 있는데, 5년치 평균을 본다면 24배수 정도 되고 있죠. 그래서 24배수 정도로 해주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24배수에다가 지금 봐야 될 것이 한 7.3이죠.
7.32달러에다가 24배수. 자, 그렇게 해줬을 때는 저건 172불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현재가보다는 훨씬 더 낮은 가운데 있죠. 그래서 현재가를 본다면 지금 모습에서 150불이니까 172불이면은 적어도 직전 고점까지는 가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쌍바닥이 나오고 있고 약간 눌린다면 좀 들어갈 가능성이 있겠죠. 이때까지 조금은 추세가 어느 정도 내려왔던 것이 약간 일단 꺾이면서 다시 이제 상승의 추세로 가려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조금은 좋은 모양이 있다. 그래서 바닥은 어느 정도 지난 건 아니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약간 눌린다든지 하면은 잡아서 보시게 되면 이 정도까지 상승 여력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저기서 본다면 한 13%까지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인텔 주가 한번 보겠습니다. 인텔이 주가가 많이 내려왔죠. 그래서 많이 내려서 지금 직전 고점대 그 라인대 와 있습니다. 한 45불대. 자, 그걸 지키지 못하면 조금 더 빠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매수할 관점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밑에 있을 때, 요럴 때 있죠. 자, 요럴 때까지 좀 기다리셨다가 확실히 내려온 다음에 매수하셔도 늦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내려왔다 해서부터 무조건 들어갈 때는 아니고 조금 더 관망할 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스토캐스틱이 좀 많이 내려올 때, 고럴 때 하시고, 자, 아무래도 이베리 이평선하고 좀 붙을 때 있죠. 자, 그럴 때가 우리가 매수할 때지. 자, 그렇지 않을 때는 조금은 관망의 자세로서 볼 때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팔란티 한번 보겠습니다. 팔란티도 일단 170불이 좀 깨져 있는 상태 있죠. 그런 가운데 있던 요 밑에 라인대 있죠. 직전 저점이었던 150불대. 자, 그 라인대를 갖다가 저점으로 보시고, 그 다음 좀 더 밑으로 빠질 때 있죠. 그럴 때마다 조금씩은 분할하셔서 좀 많이 빠질 때는 조금씩 담아가는 그런 전략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아마존을 좀 좋게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마존은 일단 뭐 AWS도 있고, 그 다음에 소비도 있고, 그 다음 우주도 있고, 다 가지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가가 좀 많이 갈 수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자, 다른 것보다는 소비가 있다는 겁니다. 소비가 요번에 경기 부양을 해야 되니까, 자, 그에 따라서 어느 정도는 때문에 아마존이 좀 혜택을 많이 받을 가능성이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좀 빠진다면 매수 관점, 200일선에 이렇게 들어올 때 있죠. 자, 요럴 때는 좀 매수 관점에서 들어갈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량주 안에서는 200일선은 올라가든지 아니면 200일선 완전히 내려가든지 그럴 때마다 조금씩 담으시면 아무래도 일단 많은 수익이 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애플 한번 보겠습니다. 애플은 일단 직전 저점까지는 내려왔죠. 그래서 여기 일단 반등이 될지 한번 보시고, 자, 이것도 뭐 쌍바닥인지 이런 것들 나타날 때, 자, 그럴 때 좀 매수 관점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기업에 또 확신이 있은 분들은 200일선까지 왔으니까, 이럴 때 또 담으시면 약간 또 반등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애플 이런 것들은 실적 발표 잘 보시고, 빠질 때 이럴 때 한번 담으셔서 단기적으로 하시는 게 좋은데, 지금 현재로 본다면 뭐 애플이 그렇게 관심이 많아서 완전히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많이 빠질 때는 조금은 담을 만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많이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보시고, 근데 추세는 아직까지는 하락주에 있는데, 요번에 있을 실적 발표 때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그에 따라 좀 반등이 일어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40불대 밑으로 가면은 좀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